예, 반갑습니다. 중앙회장 김성락입니다. 가을 햇살 좋죠? 네. 가을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낭만, 낙엽, 갈대 뭐. 말.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잠깐 우리 뒷동산에 그 밤나무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밤을 이만큼 이렇게 좀 구웠는데 너무 이렇게 푸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돈 10만 원 주은 것보다도 훨씬 더 푸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이제 수학의 기쁨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뭐 들녘을 보면 굉장히 누런 들녘이 제가 이제 그 농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항상 이 계절만 되면 괜히 가슴이 부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요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임단협을 임금 교섭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섭 대전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섭 대전환이 뭘까? 우리 회원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조합원들도 생소한 단어 때문에 왜 또 김성남이가 또 사고 하나 치나? 또 우리한테 또 큰 돈을 갖다 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21대 지부장을 하고 24대 지부장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현재 우리 교섭 구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교섭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 한 3년간 그 노동조합의 교섭의 형태나 교섭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교섭 대전환 시기를 한번 우리 정도가 우리가 이슈를 던지고 우리가 한번 집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올해 준비를 좀 했고요. 우리 동기들 올해 뭐 집행 가능하죠? 예. 전투력이 팍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빛이 전부 이렇게 별로 눈빛 살아있는 눈빛이 아닌데 우리 저희 최우영 공투장님 졸려요? 최우영 공투장님 졸리십니까? 예. 사실 이제 아마 임금 교섭 대전환과 관련된 것은 저는 이제 그 집행권자의 어떻게 보면 철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동기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저희들이 통상임금 그 집단 소송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전부 이게 될까? 이게 뭐야?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합원들이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돈 좀 뭐 한 7만 원 술 한잔 먹는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냈잖아요. 근데 냈던 그 결과물들이 보면 현재 이 싸움을 우리가 정쟁의 대상으로 가져가지 않고 정말 임금 구조를 바꾸는 싸움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지금 정도 되면 우리 기아차 조합원들이 특전업 그런 고민 없이 8시간 근무만 해도 정말 굉장히 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 해석되고 정쟁의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25대가 굉장히 잘못된 합의로 인해서 미래임금도 그렇고 과거임금도 60% 정도를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큰 손실을 줬는데요. 이제 1차, 3차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집단 소송을 했고 2차 소송을 우리가 이제 그 집행부가 바뀌면서 다른 집행부에서 대표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제가 통상임금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들의 근본을 우리가 좀 알아야 왜 그러면 우리가 교섭 전환이 필요한지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집단 소송은 개인이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임금을 가지고 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를 해서 어떤 분쟁을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 대표 소송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대표 소송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대표 소송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 합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소송인자 그때 13명이었죠. 13명 소송인자를 구성하고 집행부 방식으로 그냥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대표 소송의 효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들이 다시 집행을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이제 회사 측 변호인이 자신들은 대표 소송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논쟁이 됐고, 대의원대에서도 그래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임금 교섭을 하면서 이제 그때 간사 접촉을 통해서 구체적 합의를 한 거죠. 하나는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지급 방법, 그 다음에 입사 그러니까 퇴직하는 경우 현재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현재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여기 일하고 있는 자, 이제 그런 합의들이 대부분 이제 합의를 하는데, 특히 대표부서 같은 경우 그런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법률적 다툼 때문에 또 그것이 한 10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사육을 통해서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그리고 퇴직자, 그 다음 신규 입사자 이런 합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표 소송을 합의하는 당사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표 소송에 대해서 이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원금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간사이력을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임금을 끝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제 통상임금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임금을 마무리 못하고 차기집행부로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 인수기를 다 했고, 간사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본교섭 석상에서 대표단이 교섭단이 추인을 해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고 총회에서 총회 사안으로 총회에서 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교섭을 했던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이해를 좀 하시고, 어쨌든 현장 노동연대가 통상임금에 있어서 앞서간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많은 이익을 남겼고,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 잘못 합의하고 있는 특근지원금 75,000원은 우리 생산직 교육식으로 지금 없어진 특근지원금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차 수당 현재 신통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통상 전액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이후에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수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통해서 통상임금을 잘 적용시켰으면 임금의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전히 통상임금 하면 분쟁의 대상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도 다시 한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움을 얘기하고 있고 왜 또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동기들이 그런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시기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임금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성과급과 기본급을 분리해서 교섭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88 전에는 대부분이 우리의 생활임금을 잔업특근으로 많이 보충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기본급의 비중이 우리가 높지 않더라도 별로 불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잔업 2시간에서 특근 한두 번 정도는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의 부족함들이 별로 잘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88을 현재 진행하면서 잔업특근이 거의 없죠. 특히 이제 산업 전환 시기에 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완성차 공장에는 아마 이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일거리가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구 구조로 보면 10년 전 저 연봉하고 제 연봉하고 지금 연봉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연봉이 더 적어요.
그냥 이제 물론 부서별로 약간 편차는 있을 겁니다. 우리 조립 동지들하고 옛날에 엔진 구동의 일거리가 굉장히 많을 때 상황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봉의 편차를 보면 10년 전 연봉하고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연봉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기본급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본급 비중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금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쟁의권을 가지고 싸워야 우리가 이제 뭔가 쟁취할 수 있다 하는 게 공식이 돼 있어요. 공식. 쟁의권도 없는데 선거를 어떻게 쟁취하냐. 아마 다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동지들 아시겠지만 SK나 LG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한 2년간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동지들은 연초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기아차는 왜 안 될까? 저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이면 대부분이 기업 결산을 다 해요. 그리고 3월이나 4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 때 이윤에 따라서 주주 배당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임금 교섭을 시작합니다. 임금 교섭을 하면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휴가 전에 대부분 많은 타격들을 했는데 요즘 보통 기본적으로 한 9월, 10월 정도에 타격을 합니다. 근데 전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성과급을 333 배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교섭을 시작하면서 당해년도의 경영 환경을 가지고 회사가 여론전을 펴요. 여론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공세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공장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으로 계속 우리가 수세적 어떤 교섭을 하면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합의를 하고 마지막에 가면 조합원들한테 어떻게든 총회를 가기를 시켜야 되니까 부풀려야 돼. 계속 뭐 그냥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여서 부풀려서 억지로 총회를 가기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교섭이 끝나고 나면 타겟이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의 만시창이가 돼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조합원들한테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과급 투쟁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치열하게 끌어내고 주주총회 전술까지 가져가면 첫 해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잡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공정한 분배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교섭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기본급을 한 10만 원, 11만 원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별도 요구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보조금에 대한 일시금을 약간 정도 우리가 항상 가져오니까 나머지 성과급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모든 싸움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기본급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다른 걸로 부풀려서 총회를 어떻게든 강행시켜 보려고 그런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동지들, 다시 한번 현장 노동연대가 집행을 하면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지금 어쨌든 그 산업전환 시기에 이제 완성차 공장은 거의 뼈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일거리가 다 유곽으로 빠져나가요. 지금 보시겠지만 위아, 현대모비스로 일거리가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걸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장의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왜 자본은 그러면 모비스나 이하로 빼는지 아시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한성기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비정규직 공장이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부 정규직화 시킨다고 하더니 자회사로 해서 정규직
피원만 전기직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섭 방식에 우리가 기아차부터 그런 전환을 선언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금속노조가 금속노조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금속노조가 출범을 하면서 산별교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교섭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중앙교섭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중앙교섭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그것이 조직노동자든 미조직 노동자든 사회적 협약이 돼서 그것이 생활임금 포함 모든 것들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완성차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금속노조의 현재 한계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금속노조가 굉장히 배척당하는 현실까지 아마 바로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시기에 금속노조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올해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 현대차지부가 한번 원팀이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금속노조의 교섭구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 이제 산업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아차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노조가 사회적 임금을 합의할 정도의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아차지부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과 투쟁과 그 다음에 생활임금 투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임금교섭 과정 속에서 사회적 요구들을 대기업이 걸어야 돼요. 이제 사회적 요구를. 그것이 금속노조와 함께 대기업이 임금교섭 구간에는 순수하게 기본급과 사회적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하고, 공정한 성과 분배는 333 원칙을 지켜내는 싸움을 연초에 가져가야 된다. 그런 싸움 준비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속노조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올해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고, 올해 특히 금속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집행부를 구성해서 2022년도에 연초부터 한번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싸움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룹사 교섭을 동기들한테, 그룹사 교섭과 그룹사 노조를 제가 이제 동기들한테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통상임금 싸움 할 때도 그렇고 타임오프 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타임오프 싸움 할 때 사실은 그때 이제 현대차 지부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아차 지부하고 그룹사 전체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타임오프 싸움을 함께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을 보면 사실 버티는 싸움이었잖아요. 노동자들이 버티는 싸움. 공세적으로 싸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세적으로 자본을 상대로 뭐 파업 투쟁을 하거나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동기들한테 선 합의하지 마라. 기아차 지부가 합의하기 전까지 합의하지 말고 버텨줘라. 그러면 책임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버텼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대차 지부한테 제안했던 내용은 우리가 타이어프 싸움을 할 테니까 현대차 지부는 88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현대차 지부 동지들이 함께하지 못하면서 이제 기아차 지부가 타이어프 싸움을 하계 일과가 끝나고 사실 합의를 끌어냈죠. 근데 왜 제가 지금 그런 싸움들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아마 이후에는 물량 싸움이 훨씬 더 격화될 겁니다. 현대하고 기아 완성차 공장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뼈대만 남는 공장으로 아마 전략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상태로 가면. 그리고 현재 금속노조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계속 이것이 운영된다고 하면
굉장히 고립되면서 노동조합이 얼마포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저는 제가 물론 잘못된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그룹사가 모여지는, 그래서 그룹사 속에는 부품사가 포함되는 그런 노동조합의 체계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에 전환되는 미래 먹거리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기들과 함께 지금 이런 교섭 대전환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노동조합의 싸움의 방식들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어쨌든 이제 또 하나는 그 노동조합의 성원의 구성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기들 아시겠지만 한 앞으로 4년 5년이면 현대기아차의 기존의 인원이 한 2만 5천 명?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나가죠. 아마 그럴 겁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사 전체를 보면. 그럼 기존에 쉽게 해서 민주노조, 어육노조를 경험하고 민주노조 싸움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세대들이 거의 현장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조합원들이 채워집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MZ 세대들, 1980년대부터 2004년도 그 안에 태어났던 그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인데, 미래 세대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저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운영할 때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데올리기적 이념, 여러 가지 사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함께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후에 MZ 세대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우리의 현재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노동조합 기능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그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후에 동기들과 함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현장 노동연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교육의 핵포인트는 집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교섭 구조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또 노동조합을 이제 집행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교섭을 하면 어떤 정말 조합원들한테 내용을 부풀려서 총의를 가결시키기 급급한 그런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가 아니라 정말 조합원들과 함께 기본급만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의대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교섭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중앙장한테 뭐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강호입니다. 어찌됐든 통상임금 관련해서 조합원들 다 제가 저만 모르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1조 4천억이 영업이익이라는 금액을 일치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통상임금이 이제 25대 때 정리가 되면서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100%라는 지급이 안 됐고요. 70%라는 통상임금이 지급됐고 그게 이자분까지 조합원들이 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금액이 5천억도 안 썼습니다. 예치금에. 근데 그 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조합원들이 듣는 내용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들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이 회사 측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체불임금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회사가 애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애치하는 것처럼 애치를 해야 되는데 애치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5천억을 애치를 했는데 25대가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사실 경영작업으로 들어간 거죠. 경영작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노동조합이 요청한다고 회사가 아마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금을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회사가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이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동조합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냐고 하는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회사가 그 자료를 내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노동자의 힘이나 현장의 힘에서 통상임금을 하면 과거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과거분을 가져오면 좋죠. 또 하나 이제 2차 아직 현재 대표 소송이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의 조합운동들이 사실은 다 소추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분이 쟁점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 지켜낸 것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거 소추 안 하면 계속 이자가 쌓이니까 회사가 굴복할 거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문이슬로 이제 조합원들을 현혹해서 이제 소추화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현장 노동연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통사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빼앗겼던 잘못 계산돼서 빼앗겼던 임금을 되찾는 투쟁이기 때문에 미래 임금의 어떤 핵심을 놓고 싸워야 된다. 어쨌든 이제 우리 동기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노동자들가 추구하고 있는 조직운동의 기풍을 새롭게 한번 만드는 그런 20대 임원 선거를 준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내부에 자그마한 잡음이 있지만 동기들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이것은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어느 조직보다도 건강한 조직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지들이 주체가 돼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대 임원 선거가 크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지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조금 이제 좀 내용이 굉장히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동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